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옛날 사람들도 비행기 만들고 싶어 했겠죠. 옛날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현재의 비행기는 어떻게 옛날 비행기와 다른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은 첫 번째로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려고 했답니다. 이 장치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요만한 게 사람이에요. 요만한 게 사람이고 사람이 4명의 사람이 여기는 커다란 프로펠러를 돌리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아래로 만들어지면 하늘을 날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이건 누가 만든 거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비행기의 모형이랍니다. 이런 비행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뽀로로도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날개를 만들어서 파닥거리기도 했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은 하늘을 나는데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겠지. 이게 성공을 했다면 아마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겠지. 이거 둘 다 실패한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이 시대 때 실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 두 가지가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사람이 내 힘으로 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커다란 장치를 만들어서 바람을 아래로 뿜어주자. 내 팔이 작으니까 나보다 큰 팔을 만들어서 바람을 아래로 많이 뿜어주자. 둘 다 무엇이냐면 바람을 많이 일으키자라는 걸 했는데요. 왜 이렇게 바람을 자꾸 많이 일으키려고 노력했느냐? 이 시대 때 사람들이 성공한 게 하나 있거든. 우리가 바다를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로 갔을 때는 바다에서는 배를 크게 만들고 크게 만든 배에서 큰 노를 만들어서 저어보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건 못해도 바다에서 앞으로 가는 건 성공을 했단 말이야. 이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비행기도 크게 만들고 날개도 크게 만들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해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힘이거든요. 이 힘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데 힘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식으로 말하면 F는 ma라고 쓸 수 있습니다. m이라고 말하는 건 질량이고요. a라고 말하는 거는 가속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물체를 특정 가속도로 움직이게 만들면 그거 우리 힘이라고 말한다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방금 배웠던 뽀로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엇을 해준 거냐? 이 질량에 주목을 한 거예요. 질량에 주목을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질량을 키우기에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질량을 키우기에 노력한 걸 다른 말로 해보면은 많이 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야. 공기를 요만큼 미는 것보다 더 많이 밀면은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F는 ma이기 때문에 그거라면 F를 키울 수 있는 건 맞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야. 바로 어떤 약점이 있냐? 바로 공기와 물의 밀도 차이를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물의 비중? 물은 비중이 1이랍니다. 밀도도 1인데요. 물이 밀도가 1인 이유는 1로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와 비교했을 때 공기는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공기의 밀도는 0.0012 정도 보통 돼요. 그럴 때 1이랑 얘하고 차이는 약 900배가 차이가 나거든. 900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에서 물을 밀면 앞으로 나가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기는 물의 양의 900배만큼의 무게를 잃어야지만 900배만큼의 부피를 밀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물에서 수영을 할 때 손으로 물만 뒤로 밀면 너는 앞으로 가지잖아. 근데 공기 중에선 이렇게 아무리 휘저어도 앞으로 못 가잖아. 이유가 뭐다라고? 우리가 공기를 미는 이 양 자체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공기를 우리가 물처럼 하고 싶으면 미친 듯이 많이 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도 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공기는 어떻게 밀어야 된다? A는 뭐지? 가속도. 공기는 빨리 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 한번 해보자면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두 가지 장치. 이 장치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못 날까? 못 난다고. 이유는 배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기의 특징과 하늘을 나는 방법. 질량을 가지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많이 밀어야 되고 A. 가속도를 활용을 시키려면은 빨리 밀어야 되는데 공기는 물보다 밀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이 밀어도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기는 무조건 어떻게 밀어야 된다? 빠르게 밀어야 된답니다. 그로 인해서 공기를 미는 우리가
공기를 미는 비행기의 프로펠러랑 물을 미는 배의 프로펠러는 모습 자체가 달라요. 이게 배의 프로펠러거든. 사람이 요만한데 프로펠러 요따만하지. 약 한 프로펠러의 지름이 20m 정도 보통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비행기의 프로펠러예요. 프로펠러가 두껍고 뭉툭하게 생긴데 얄쌍하고 길다랗게 생겼지. 프로펠러 모습이 다르고요. 얘를 바다에다 넣어버리면 프로펠러는 부러져 버려요. 힘이 너무 약해서. 얘를 공기 중으로 가져가면은 많이 밀기만 하고 우리가 빨리 밀지 못하니까 비행기는 못 난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모습이 두 개가 다르게 생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모습을 만들어서 가는 거는 우리가 많이 밀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건 지금부터 설명했단 말이야. 이번엔 두 번째 설명을 좀 해봅시다. 이번에 무엇을 얘기해 볼 거냐? 뽀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뽀로로는 새의 날개짓을 따라했는데 새는 날개짓을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답니다. 하나는 날개를 펄럭이기, 즉 날개짓을 하고요. 두 번째, 날개를 펼쳐놓고 가만히 있는 거, 활공이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비행기, 예를 들어 제가 비행기 하나 만들었는데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공중에 그대로 공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가는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움직임도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도 두 개라면은 각각이 하나하나에 연결이 되겠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날개를 펄럭이면은 얘가 위로 가는데 유리할까요? 앞으로 가는데 유리할까요? 날개를 펄럭이기 위한 행동은 무엇에 유리하다? 앞으로 가기에 유리하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줘야 돼? 날개를 펼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봐봐. 비행기 날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고정익이라 부르거든. 이런 고정익 비행기는 실제로 날개를 펼쳐놓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날개를 펄럭이는 작용. 그건 어디서 해주지? 엔진에서 뒤로 바람만 뿜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뒤로 바람을 뿜어주는 그거 하나만으로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날개를 펼치고 있다면. 그럼 선생님. 그러면 우리도 뽀로로처럼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만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늘을 못 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언제? 빨리 달리면서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걸 사람이 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몸무게가 70kg라고 한번 해볼게요. 70kg짜리 사람이 하늘에서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해봐요. 공중에 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의미가 똑같냐면 공중에서 무조건 중력은 나를 아래로 70kg만큼 잡아당기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잡아당긴 힘을 내 날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로 올려주고 있겠지. 어느 정도 힘으로? 70kg의 힘으로. 그럼 내 날개가 각각의 한쪽의 날개가 어느 정도의 힘을 만들어야 돼? 40kg의 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지. 우리가 하늘을 난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80kg를 기준으로 잡았지만 80kg로 내려가고자 하면은 양쪽 날개에서 40kg의 힘을 만들고 있어야 되고 만드는 걸 내가 팔로 버텨야 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걸 사람이 못한다고. 왜 못하냐고? 힘이 약해서. 또 한번 이렇게 팔 벌리고도 여기에다 한번 40kg짜리 올려놔 볼래? 못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랑 새하고 근육이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새 근육은 자세히 봐보잖아요. 새는 가슴살이랑 다리살이랑 크기가 어떤가요? 좀 크기 비슷하지 않나요? 이걸 사람이랑 그대로 비교해보잖아요. 새는 가슴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새는 날개가 특징이 하나 있거든. 뭐냐면 새에는 사람에게 없는 뼈가 하나 있어요. 용골돌기라는 뼈거든. 혹시 치킨 좋아하는 친구들 치킨 먹다 보면 닭가슴살에 갈고리 모양의 뼈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런 뼈가 있거든요. 모르겠다. 엄마한테 치킨 하나 사달라요. 순살 아니라 우리가 뼈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 이 뼈를 가지고 이 뼈를 중심으로 양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근육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새가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을 짚어주었거든요. 그것들 중에 첫 번째로 짚었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새는 날개를 펄럭이는 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펼치고만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이 펄럭여서 하늘을 날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은 새가 사람에 비해서 가슴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의 7배에서 8배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따라하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새는 만약에 사람이랑 똑같이 벤치프레스를 든다.
사람들 중에 벤치프레스를 좀 잘 드는 사람이 한 120, 많이 들면 한 150까지 들거든요. 새는 그냥 참새 정도 되는 애가 벤치프레스 하면은 한 900kg를 드는 거고요. 독수리 같은 애는 1000kg 넘게 벤치프레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가 그만큼 가슴 근육이 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공이 가능하려면 펼친 팔에서 사람의 몸무게만큼의 양력을 만들어서 이걸 위로 발생을 시켜야 한답니다. 근데 사람의 양팔을 펼친 상태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지속적으로 버틸 만한 근육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활공은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왜 새는 되냐? 가슴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이걸 용골돌기라 부르거든. 이게 있어서 사람의 7배에서 8배만큼의 근육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새는 도대체 이 날개는 그럼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냐? 새의 날개를 좀 자세히 봐보면 새의 날개 이렇게 생겼어요. 새의 날개는 아래는 평평하고 위에는 볼록하게 생겼답니다. 다시 한번 아래는 평평하고 위에는 볼록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랑 무엇이랑 같이 연관이 되면 여기에는 이게 식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식은 베르누이 이퀘이션, 베르누이 정리라는 식이 있거든. 여러분이 대학교 때 유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두 개가 연관이 되면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하는 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뭐냐면 동일한 관에 있는 물, 공기, 어쨌든 유체가 있다면 압력과 속력의 합이 일정하다. 이 말을 반대로 하잖아. 압력이 커지면 속력은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면 속력은 높아진다. 압력과 속력은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거거든. 이것과 이게 연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새의 날개가 아래는 평평하고 위에는 볼록한데 바람이 지나가 보잖아. 바람이 지나면 아래로 지나가는 바람 V1, 위로 지나가는 바람 V2라고 해보잖아요. 그럼 V1과 V2 중에 무엇이 더 빠를까요? 무조건 V2가 빨라요. 이유는 뭐냐면 아래는 그냥 지나가면 되고 위면은 볼록하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길어지는데요. 도착 시간은 무조건 똑같아야만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면이 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래는 속도가 느리고 윗면은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빠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베르누이 원리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 버린다고. 즉 위에는 저압이 돼버리고요.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고압이 되는데요. 고압과 저압이 생긴다면 무조건 고압에서 저압으로 힘이 발생한답니다. 이 힘을 뭐라 부른다? 양력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력,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원리는 아래로 바람을 뿜어서가 아니라 날개를 펼치고 있으면 알아서 생기는 양력으로 인해서 날개의 압력차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필기를 해보자면 새의 날개는 윗면은 볼록하고 아래는 오목하답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 위아래 압력 차이만큼 양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양력이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받는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새 날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새 날개가 완전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평평하게 만든 새 날개랑 윗면이 볼록하고 아래면이 오목한 거. 아니, 아래면이 평평한 거.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유선형이라고 부르거든. 유선형 날개. 어떤 날개가 더 하늘을 날기 유리할까요? 당연히 얘가 더 우리의 양력을 만들기 유리하답니다. 얘가 더 커요. 두 번째, 똑같은 새 날개인데 이렇게 생긴 거랑 두꺼운 거랑 뭐가 더 양력을 만들기 유리할까요? 무조건 두꺼운 놈이 더 유리하답니다. 이유는 두꺼운 놈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더 많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똑같은 날개인데 이 날개가 있고요. 더 큰 날개가 있어요. 즉 날개 면적이 큰 게 있어요. 큰 거랑 일반 거랑 뭐가 더 양력을 많이 만들까요? 무조건 큰 게 많이 만듭니다.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압력도 똑같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 다음 바등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행기의 바등각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이 날개가 실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비행기 날개 이렇게 새의 날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윗면은 볼록한데 아래는 살짝 오목하면서 아래로 처져 있거든요. 이 아래로 처져 있는 이 각도를 바등각이라 불러요. 이 바등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람이 지나가잖아. 윗면은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래면 바람이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바람이 얘를 때리게 된단 말이야. 바람이 얘가 때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아야! 하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윗면은 이쪽은 양력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올라가는데 이쪽은 바등각 때문에 바람이 여기를 때려가지고 올려주는 힘이 같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새 날개는 바등각이 클수록 유리하고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 베르누이 원리는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도 가능해요. 이렇게
종이를 놔두고 위에 바람을 후 불어봐요. 그러면은 윗면이 속도가 빨라지면은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종이가 위로 들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일한 원리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받은 강은 그래서 클수록 유리하고 공기 밀도는 당연히 공기가 지나가야지 양력이 생기니까 공기 밀도는 높을수록 비행기 속도는 무조건 빠를수록 유리하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가 실제로는 그런 받은 각이 무조건 크면 유리하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받은 각이 어느 정도까지 크면 유리한데요. 너무 커지면 유리하지가 않아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비행기 받은 각이 너무 커져버리잖아. 실속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이쪽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지나가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 바람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바람은 원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공기가 사라지면서 공기의 흐름으로 생겼던 양력이 아예 사라지면서 비행기의 양력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실속 현상이라 부르고 이게 비행기에서 제일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는 무조건 비행기가 있다. 비행기가 있어서 받은 각을 밑도 끝도 없이 켜질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비행기는 받은 각을 어느 정도 이상 켜져 버리잖아. 비행기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날아갈 때 있거든. 그래서 너희한테 보여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많거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떨어질 때 이게 실속 현상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해보자면 받은 각과 실속 현상. 날개는 위아래 흐르는 공기 흐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실속 현상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왜 비행기가 대가리를 자꾸 위로 드느냐? 비행기가 머리를 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충분히 빨라야지만 양력이 많이 만들어지거든. 비행기 몸무게만큼 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속도가 빠르지 않잖아.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머리를 들어서라도 비행기가 양력을 만들어야만 해요. 그런 비행기가 머리를 든단 말이야. 그러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로 속력이 낮은 비행기들이 양력을 유지하고자 머리를 무리하게 들 때 우리가 실속 현상이 발생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주로 추력이 약한 비행기가 받은 각이 너무 커질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실속 현상이고요. 지금까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 한 문제 풀어볼래요? 이거 첫 번째, 어느 계절이 날기 유리할까요? 요런 거랑 요런 거.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가 날기 유리할까요? 당연히 겨울이 날기 유리하답니다. 왜냐? 여름보다 겨울이 추우니까 공기가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겨울에가 비행기가 날기가 유리하고요. 두 번째, 두 개의 비행기가 있거든.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두 개의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 비행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비행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플라이트 패스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랑 이렇게 날아가는 거. 어떤 게 비행기가 더 빠른 비행기일까요? 무조건 얘가 빨라요. 왜냐면 있잖아. 얘는 비행기가 똑바로 날아간다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과 위로 올라가는 양력이 똑같다는 뜻인데요. 얘는 두 개가 받음각을 주지 않아도 그대로 양력을 만들 만큼 빠르다는 거고요. 이거는 받음각을 줘야지만 비행기가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더 속도가 낮다는 거야. 속도가 낮으니까 받음각을 키워가지고 양력을 의도적으로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들은 제일 처음 이륙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이륙하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고도가 되고 나면은 보통 이륙할 땐 보통 속도가 한 600km 정도로 600km에서 800km까지 못 가. 한 5, 600km에서 보통 이륙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륙이 되고 실제로 비행기가 운항 속도는 한 900km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속도가 나중에 빨라지나 계속 올라가지 않고 머리를 내리면서 비행기를 이렇게 앞으로 가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받음각을 키웠다가 나중엔 받음각을 내려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비행기의 운행 방법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비행기의 제일 처음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행기의 이론.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시간 동안 알려드릴 건데요.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